여러 부분에서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비트코인은 가장 중요한 레벨을 돌파해 주었고 아주 오랜만에 알트코인들의 펌핑과 이더리움의 상승 역시 나와 주었죠. 문제는 그와 반대로 매크로의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주요 레벨을 돌파해 주어서 추세가 위로 열린 것과 달리 매크로의 상황은 하방으로 향해 가고 있다. 우리가 취해야 될 플랜은 어떤 것일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썸네일은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7월 고점 이후에, 그러니까 올해의 고점이죠. 올해의 고점 31.8, 그 이후 7월, 8월, 9월 세 달 동안 단 한 번도 트렌드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죠. 10월이 되면서 돌파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벨이라고 제가 수십 차례 멤버십에서 강조드렸던 27.6, 그곳에 대한 돌파, 그러니까 이 장기 하락 추세선과 그곳에 대한 돌파 두 가지가 일어났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9월 마지막 날 9월 30일자 멤버십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아직 26K 후반 27K 즈음에 있을 때 이 상승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 27.6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돌파가 일어나면 거의 바로 28.6K까지 한 번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26K대로 이제 다시 내려가지 않고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이곳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가 만약에 돌파됐어, 27.6이 그렇다면 28.5 부근 이 중반까지는 사실상 좀 한 번에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기 직전에 강조를 드렸었고, 그리고 동시에 토탈3와 이더리움의 예를 들어드리면서 아발란체, 솔라나 등 추천 코인과 함께 그 알트코인들의 롱포지션 말씀을 같이 드렸습니다. 27.6이 돌파되면 28K 중반이 TP라는 거는 9월 내내 멤버십에서 수십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여기서 익절을 하지 않으신 회원님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에 대한 얘기겠죠. 제가 28.6K 부근에서의 TP 익절 후에 그 이후에 업데이트를 따로 해드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롱을 익절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27K 중반에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요. 여기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위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가져가는 건데, 우리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롱 포지션을 26K 중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먹은 거고, 알트코인들까지 이미 롱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호흡을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27.6과 다릅니다. 28.6이라는 건 우리의 TP였고 숏 포지션의 그 SL이 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언제든 이 28.6이 쭉 돌파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의 롱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숏을 들어갈 지금의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익절을 함으로써 여기서 끝난 거예요. 종료가 됐단 말이지. 종료 이후에 이곳에서의 추세는 확실한 추세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무빙을 좀 가져가면서 추세를 만들어 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위아래 유동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레벨을 터치해 줄 거예요. 확실한 추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하루 이틀 지켜보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플랜은 기존대로 멤버십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에서 추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매크로 얘기를 잠깐 했는데, 23년 말 24년 초가 매크로의 굉장한 위기가 될 것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22년부터 예견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저 역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23년 말이 매크로로서 바닥일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증시와 비트코인의 바닥 역시 23년 말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22년 말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실제로 그 시기가 되었고 경제 전문가들, 세계 석학들 역시 목소리를 지금 다시 한번 높이고 있고 단순하게 요 최근 며칠간의 좀 눈에 띄는 뉴스를 체크만 해봐도 팀 쿡이 주식을 팔았죠. 매각을 51만 주를 했는데 규모도 크고 단순하지만 이렇게 머스크가 매도했다, 팀 쿡이 매각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단기 고점이었던 적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히 이걸 분석해서 이게 그 깊은 이유가 뭔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대부분 큰 물량을 매각했을 때는 거의 단기 고점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상황이 매우 안 좋아요. 어제는 위니아가 부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해가 안 가는데 36억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가지고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S&P 500을 체크한다면 23년의 고점이 비트코인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높죠. 이게 우리가 제일 쓰라린 부분이죠. 비트코인에 비교한다면 618 구간을 넘어서서 786을 터치하고 내려오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미 증시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거는 뭐냐면 여기까지 내려온 거면 이곳이 고점이다. 이제 추세는 꺾였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꺾였고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올 것이냐. 그 부분이고 이게 주봉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내려온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무빙을 좀씩 이렇게 주면서 내려오게 되겠죠. S&P 500, 나스닥 전부 다 현재 주요 레벨에 딱 걸려 있고 이것이 깨지는 순간 어느 정도까지는 쭉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미 증시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되게 상승을 못한 618 구간이 45K, 48K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전 방송에서. 비트코인으로 치면은 50K를 넘어가는 그 고점을 찍고 이제야 내려오는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그 한참을 못 간 상황이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이었고 전체 유동성이 증시와 비트코인을 동시에 올릴 만한 그 유동성이 없었죠. 그게 가장 핵심인데 과연 미 증시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그게 연말의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은 차트가 되어야 된다. 네이버에 뉴스를 보고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뉴스 동영상을 보고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들보다 얼마나 뒤처져 있겠어요. 흔히 말하는 내부자들 혹은 큰손들, 그들과 유일하게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보는 것과 같은 걸 보고 있고 그들의 움직임을 같이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그게 유일한 게 차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준은 차트에 두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분석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진행이 돼야 되겠죠. 9월 한 달 내내 우리는 이 롱 포지션, 여기서의 숏 포지션, 그리고 롱, 숏, 이번에 다시 한번 롱, 벌써 4번, 5번째, 그리고 이번에는 알트코인까지 큰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9월 초 중순에 이 하락 이후에 반등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제는 레인지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들어온 건 아닌데 아직 시장에 움직이는 폭이 매우 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가져가는 수익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실제로 9월 중순 이후로 9월 말 그리고 현재 가져가는 수익이 커지고 있죠. 그 이전과 다르잖아요. 최근 2-3달과. 이것은 계속 지속이 될 거예요. 증시가 안 좋아진다. 안 좋아져도 상관이 없어 우리는. 얼마나 크게 움직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죠? 최근에 몇 달 중에? 안 움직일 때잖아. 빌빌 길 때. 그런 일이 이제 당분간 없을 거예요. 최근 지금 한 달의 움직임과 같이 매우 크게 움직일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고 큰 변동성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